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영어 듣기 시의 거부감과 스피킹 시의 부담감을 동시에 떨쳐버리는 영어 풋돌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수동시제 정복하기 3탄입니다. 2탄에서는 수동시제 중에서도 주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 경우죠. 그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 그리고 그 충격을 알고 있을 때 수동시제 표현들을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 경우 그 충격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모를 때, 불확실할 때, 이때 영어 원어민들은 어떻게 수동 표현을 입으로 내뱉는지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림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린 소녀가 침대에 누워있죠? 아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도 링게를 꽂고 있죠? 거시적으로 보면 되게 아프다, 100% 아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sick입니다, sick.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ick.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영어로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모든 대한민국 영어를 공부한 조금이나마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영어가 나옵니다. 되게 쉽다. she, 그쵸? she, 좋아요. she, 그 다음에 is, 그쵸? 그녀가 존재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상태가 sick, she is sick.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0% 맞습니다. she is sick. 그죠? 그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녀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녀가 세상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 상태가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she is sick. 굳이 번역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이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쵸? 100% 상황 이해가 가고. 네, 여기서 또 보면은 is.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는데 왜 표시했을까요? 수동시제 이탈을 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 is를 왜 노란색으로 쳤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비동사의 진실은 뭐라고 했죠? 수동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수동의 개념. 네. 수동 시제를 처음 본그 사람들은 수동시대 2탄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사람으로 예를 들었을 때 사람이 존재를 한다, 세상에. 세상에 존재를 해요. 지구상에 혼자 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햇빛도 없어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 그렇죠. 공기라던가 물,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죠? 오랫동안 계속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끊겨지면 사람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 외부의 충격, 한국말로 충격이라고 계속 표현했는데 외부의 충격이나 영향, 그렇죠? 그 영향에 의해서, 그렇죠? 외부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은 수동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영어 원어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서 she is sick. 그래서 she is sick 그러면은 한 가지 다 당연하게 수동의 개념이구나. she is sick. 그쵸? 이렇게 또 아셔야 됩니다. she is sick.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동 시제의 그 2탄을 보면은 어, 이게 수동 시제의 마지막 4단계 수동 시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4단계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의 진시중 수동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보시려면 수동시제 그 2탄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she is sick 아주 자신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장도 보셨을 거예요. 다음 문장은 she, 그쵸? 여기까지도 자신있게 되겠습니다. has,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been, 아주 죽습니다. she has been, 머리가 과거에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머리가 지끈지끈했고 이걸 막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성함도 모르면서. 수동시제 2탄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딱 알죠? 아, 이거 수동시제의 2단계구나. 그쵸? she has been. 그 다음에, 수동시제 2탄을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충격, 물리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 그 이전에, 그쵸? 그 이전에 어떤 얘한테 가해졌던 외부의 충격이 나와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PP를 써준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She has been sick.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네,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She has been sick.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에요. 수동시제 이탈을 본 분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She has been 다음에 PP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 She has been sick. 그렇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she has been 그 다음에 외부의 충격, 정신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충격 써줘야 됩니다. 뭐라고 쓴다? PP. 그렇죠? 그런데 생략을 하고 그냥 sick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외부의 충격을 모를 때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쓰는 겁니다. 100% 모르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외부의 충격을 100% 모르는데 뭐 영어 원어민이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she has been sick. 그냥 이 주체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she has been sick.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을 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수동시제 2탄 동영상을 보시면은 당연히 외부의 충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바로 이해를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형용사, 상태가 나왔다. 오늘 이 파트는 she has been sick. PP가 안 나오고 adjective라고 그러죠. 형용사가 나오는 그 케이스. 그렇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상황을 뒷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황을 설정을 할 건데요. 숙녀가 있죠, 숙녀. 숙녀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머리 윗부분에 막 뱅글뱅글 돌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동시제를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9시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She, 그쵸? 주체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She is,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She is, 존재를 하다가 딱 보는 순간 이 존재는 가만히 있는 상태였어요. 특정 시점에서 she is, 그쵸? 뭐든지 어떤 행위나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행위를 한다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흔들린다거나 했을 때 딱 사진으로 딱 찍었을 때 그녀는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모든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she is, 우리가 알고 있는 is는 수동의 개념이면서 존재하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 그쵸? 그러다가 그 자신이, 그 여자 자신이 비동사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 존재가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쵸? She is being. 이게 수동이라고 했습니다. 수동의 첫 번째 단계. 그쵸?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준 시점 이전에, 현재 9시 현재 말하고 있는 기준 시점 이전에 이 여자한테 외부의 충격, 그쵸?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어떤 행위, 정신적인 어떤 충격, 행위, 물리적인 행위. 그쵸? 그러면 그거를 써줘야 돼요. 그쵸? 외부의 충격. 근데 외부의 충격을 알 때는 여기다가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만약에 맞았다. 누가 때렸다. 그러면 BT에 beaten, PP를 써준다고 그랬죠? PP. 그러나 이런 상태는 외부의 충격을 모를 때예요. 불확실할 때. 그렇기 때문에 써주질 않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한다. 그쵸? 생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용사, adjective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흔들렸다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죠. 근데 딱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쵸? sick. 그 여자의 어떤 상태. 그 결과에 상태가 나온다. 바로 나온다. 그래서 바로 써준다. 그래서 she is being sick. 그래서 수동시제 2탄을 보면 she is being 얘가 누가 때렸어. 그러면 she is being beaten 이렇게 써줬죠. 그쵸? 근데 she is being 생략을 하고 외부의 충격이 뭐였다? 그 생략을 하고 모르기 때문에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주체의 그 상태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she is being sick. 이런 상황은 뭐 해석을 안 해도 알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녀가 존재하고 있다가 또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수동입니다. she is being.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아파. 누가 봐도 되게 100% 아프다고 판단을 하죠. 그렇죠? she is being sic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외부의 충격을 모를 때 PP를 못 쓴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어떤 PP를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떤 결과 나오는 결과를 어떤 형용사라는 어떤 상태를 써준다. She is being sick. 그래서 형용사 adjective가 나오는 거고. She is being sick. 그쵸. 근데 이런 문장들은 뭐 만화라던가 그쵸. 그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안 쓰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She is being sick. 그런데 영어 원어민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She is being sick. 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She is being sic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 어떤 해석을 안 해도 이런 상황, 그렇죠? 계속적으로 얘가 she is being sick예요. 계속 지금 100% 아픈 거예요. 지금.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충격은 모르기 때문에 being하고 sick 다음 그 사이에 그 pp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he is being sick pp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오는 케이스. 네. 그게 수동 시제의 첫 번째 단계.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 여자 계속 머리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이 여자 죽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것도 행위입니다. 행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9시 10분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인데 어떤 존재?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존재. 그렇죠.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존재. 이런 말은 어떻게 쓴다? 비동사의 pp인 being이라고 써준다. 이 being은 뭐냐면 처음에 she is being 자기 자신이 흔들렸죠. 그 다음에 행위가 완료가 됐죠. 자, 이 행위 완료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이제 이 흔들리는 상황이 존재가 완료가 됐죠. 그런 뜻이에요. she has been, she has been. 수동시제 2탄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she has been, 자, she has been.
그녀는 가지고 있게 돼요, 당연히. 그쵸?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흔들렸다는 그런 어떤 완료된 존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CFP. 이 말은 뭐냐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흔들렸죠. 그쵸? 이렇게 뭐 머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거나 그런 주체가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종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지금 9시 10분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 이전에 이게 좀 흔들렸다는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존재는 기존 시점 이전에 완료된 존재다. 이 말을 PP를 쓴다. 그걸 CS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뭐였다? 결과는 seek. 그냥 이제 형용사를 써준다. PP. 외부의 충격을 알 때는 써줍니다. PP를. 모르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CSB seek.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고 9시 10분 현재 이후에 이 여자가 또 고통을 또 호소를 합니다. 그렇죠? 한번 그 여자는 she has been sick 좀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는 어떤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됐죠. 그렇죠? she has been sick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지금 또 지끈지끈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그 여자는 9시 30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또 표현합니다. she has. 당연히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뭘 가지고 있냐.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온 얘기를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의 단계를. she has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 존재는 뭐야? 기존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존재. 기존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존재. 그 말을 비동사의 PP, be라고 써줍니다. she has been. 그쵸? 자기 자신이 흔들렸다. 그쵸? 그쵸? 근데 9시 30분 현재 이전에 이제 흔들린 거죠. 그래서 PP 써준 겁니다. she has been. 근데 그 존재가 뭐였어? 그 존재가 뭐였어? 맨 처음에 being. 자기가 흔들렸다는. 흔들리고 난 후에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 존재는 being이었다는 얘기예요. being. 그래서 she has been being.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번 완료된 존재 운전이 반복 진행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자기 자신이 흔들렸어. 그리고 또 흔들리고 있어. 그쵸? 또 그 결과가 뭐야? sick이야. 이런 뜻입니다. she has been being sick. 그쵸? 원래 she has been being 다음에 외부의 충격이 뭐였다? 써줘야 됩니다. 또 pp를 써줘야 되는데 외부의 충격을 모르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sick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she has been being sick. 이게 수동시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동시제의 그 2탄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그 외부의 충격을 모를 때, 그 PP, 외부의 충격, 이미, 말하고 있는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그런 외부의 그 행위, 이런 PP를 써줘야 되는데 그 PP를 못 쓴다. 그 다음에 못 쓰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주체의 어떤 그 상태가 나온다. 라는 어떤 문장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문장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씁니다. 또. She has been being sick. 근데 She has been being sick 이런 말을 미국 원어민이 많이 쓰느냐? 많이 쓰진 않아요. She has been being sick.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화에서나 이런 얘기는 이런 말들을 쓰지는 않아요.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 그렇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런데 말도 she is being sick, she has been sick, she has been being sick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많이 쓰는 표현은 she has been sick 이런 말을 좀 많이 쓰죠. 그렇죠? 자,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She has been sick 이거는
she has been sick보다는 좀 더 덜 쓰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있게 또 뱉는 겁니다. she has been sick. 한 번 더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she has been sick. 이런 말을 씁니다. 형용사가 나오는 케이스. pp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단순 현재. 월요일 현재. 그쵸? 비동사죠. be. been. 그쵸? 다 존재죠. 존재.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가 흔들린 게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흔들리고. 그쵸? 이 말은 뭐냐면 월요일 현재도 이 주차가 존재하고 있고 화요일도 존재하고 있고 수요일날도 존재하고 있고 목요일날도 존재하고 있고 금요일날도 존재하고 있고 쭉쭉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체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반복적 습관적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때 단수 현재 is를 써버리는 겁니다. 이 being의 be가 is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동 is 그쵸? 수동의 마지막 단계는 비동사 is입니다. is.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는 수동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is 비동사는 수동이다라고 영어 원어민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태인 겁니다. 계속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이 상태는. She is sick. 그녀는 항상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존재하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면서 아픈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he is sick는 수동 시제의 마지막 단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상황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동 시제는 첫 번째 단계에 일단 주차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동 시제의 첫 번째는 she has been 여기까지가 수동 시제의 첫 번째 단계고요. she has been sick은 상태일 뿐이에요. has been 그 다음에 has been 마지막 단계는 수동 she is 하는 거. 이렇게 좀 더 수동 시제 2탄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동 시제 2탄에 이어 3탄을 준비를 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1탄, 2탄, 3탄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수동 시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이런 시제들을 표현들을 뱉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왜냐면 이 상황이 그려졌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써봐야 돼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 능동시제, 그다음에 수동시제 1탄, 2탄, 3탄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의 첫 근간이 시제 파트입니다. 왜냐면 말을 연결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밥 먹었어? 뭐 했어? 뭐 하는 중이야? 계속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거기서부터 막히면 자유자재로 그 말을 시제를 내뱉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을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예. 기본기가 말하기의 근간이 시제인데 그 시제조차도 100% 이해하고 말할 수 없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100% 뱉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자주 써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어떤 상황을 또 연결하고 이런 걸 또 배워야지
그래서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기는 시제입니다. 말하기 연습이 기본기는 시제입니다. 시제를 100% 어떤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뭐 능동시제야, 아니면 어떤 수동시제야라는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이 상황을 캐치를 해서 뱉을 수 있을 때, 그때 이후에 뭐 전치사라던가 어떤 상황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은 더 쉽게 그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동영상이고요. 또 오랜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수동시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 보세요. 수동시제 1탄, 2탄, 3탄을 계속 보시고 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내뱉어 보세요.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하시면은 어느 순간에는 시제 완벽하게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연습, 그죠? 능동시제, 수동시제 연습하기, 그죠? 그 어떤 동영상을 또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